찾아잡기 2부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뜬 뉴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노키즈존은 다들 아실 테고요. 노스쿨존이라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곳인데요. 부산의 한 카페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안내문을 붙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카페에 못 들어온다? 네, 그렇죠. 부산 영도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런 안내문을 붙였는데요. 예. 인근 중고등학생들이 욕설, 무례한 언행, 바닥에 침 뱉기 등을 일삼아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은 중고생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부산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비슷한 안내문을 붙인 적이 있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서너 명이 음료 한 잔 시키고 소란스럽게 떠들고 휴대폰 충전한다면서 식당에 손님을 가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요. 예. 일부 학생들 때문에 다른 청소년들까지 출입 금지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출입 금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괜찮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노스쿨존은 연령에 대한 차별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긴 한데요. 사실상 법적인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어허. 업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노키즈존의 경우에는 지난해 인권위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긴 하잖아요. 네. 일례로 도서관에 가보면 정숙,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경고문은 있어도 애들은 도서관 출입 금지라고 써붙이진 않는 것처럼 예. 노스쿨존 같은 경우에도 욕설 금지, 침 뱉기 금지 이렇게 경고문을 일단 붙였다가 공공장소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 출입 금지 이건 조금 심하다. 네. 예. 다음 소식이요. 네, 요새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셀레브라는 그 동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있는데 이 예. 업계에서 꽤 유명한 곳입니다. 예. 주로 유명 인사 인터뷰 영상을 만드는 곳인데 페이스북 구독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상훈 대표가 갑질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갑질이요? 그 셀레브에 근무했던 여직원 A씨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폭로를 한 내용인데요. 그 임상훈 대표의 별명이 미친 개였다고 합니다. 하하. 예. 임 대표가 직원들한테 나 미친 개인 거 알아 몰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임 대표가 평소 여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심심치 않게 했다고 하고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회식을 굉장히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여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리고 가서 여직원 옆에 여자를 초이스해서 옆에 앉게끔 했다고 또 이렇게 A씨가 하하. 주장을 했습니다. 예. A씨는 이 셀레브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서 이 사실을 회사에 밝히니까 퇴사 처리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폭로된 이후에 임상훈 대표 입장이 나왔나요? 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임 대표는 글에 적힌 저는 괴물 같은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대고 싶었지만 지난 시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다. 이렇게 A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직원들 그리고 퇴사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비밀이 없어요. 네. 조심해야죠. 예. 다음 소식이요. 네, 자녀들의 진정한 짝을 찾아줍니다. 이게 결혼정보회사 캠페인이 아니고요. 서울 송파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아파트 주민이나 이웃의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일단 먼저 만남을 갖고 부모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 자녀들의 만남을 주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요즘 하도 결혼들 안 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근데 여기가 또 잘 사는 동네라서 그게 또 화제가 되는 거죠? 네.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0억에서 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강남의 3대 고급 아파트로 불린다고도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일종의 계급적인 상징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 자녀들도 끼리끼리 결혼하자는 건데 자녀들이 상류계층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결혼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자연스러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학자의 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의 집중이 심화되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자신과 다른 계층을 이해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는 이걸 동질혼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질혼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요. 동질혼의 비율이 1970년에 58.1%였는데 2015년에는 78.5%로 증가했습니다. 그냥 씁쓸한 뉴스로군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어요.